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성향이나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수학을 전혀 몰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체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요즘 뭐 빅데이터 분석이니 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게 그 선도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 중소기업, 이제 대기업도 저희 이제 컨설팅을 했었었는데 개인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그 스킬들이 좀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우리는 이제 통계를 가지고 뭔가 뭐 분포도 그리고 야 이게 뭐 의사결정도 하려는 걸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사고가 몇 건 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생산에서는 보면 예를 들면 오늘 몇 개가 나갔는지 얼마치를 팔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개인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그 기법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한 몇만 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막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8주 동안이 기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컨셉하고 그다음에 통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래서 기업체 가면은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뭐 학교 조교님부터 그러니까 모든 관리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생산관리, 안전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리는 다 베이스가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가 틀리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오늘 총원이 몇 명이냐 데이터가 없으면 다 나왔는지 오늘 뭐 반만 나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쌓는 거. 그게 어떤 데이터든 관계없이 개인적인 데이터든 아니면 회사 부서의 데이터든 내 업무의 데이터든 아니면 굉장히 빅데이터인 예를 들면 뭐 앱의 클릭의 어떤 분류에 대한 데이터든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통계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건 또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통계는 그냥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 것만 해도 오 통계 잘하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한 반 정도는 대부분 통계의 기본적인 이론하고 그 다음에 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 그래서 뭔가를 기술한다의 의미의 기술 통계고요. 이건 되게 쉽습니다. 논문의 설문 분석의 거의 한 반 정도는 기술 통계입니다. 반 정도는. 그래서 기술 통계만 알아도 논문의 분석에 뭔 한다? 반은 한다.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그룹 간의 비교입니다. 예를 들면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 중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룹의 차이가 있냐 없냐 이게 또 나머지 분석 가설 검정에 또 거의 한 반이 뭐예요? 한 3분의 2가 해당이 됩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장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T 검정이나 뭐 분산 분석, 아까 실험계획법의 이런 아노바 분석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결국은 야,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이게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상관 분석이나 뭐 회귀 분석, 그다음에 뭐 카이스케어, 교차 분석 뭐 이런 것까지만 알아도 그 석사 과정에서의 논문은 거의 분석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이 얼마큼 이제 속도, 진도에 따라서 얼마큼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목표는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 분석 결과를 보고 석사 과정에 있는 그 논문을 여러분 연구 방법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술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이번 8주간 강의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 정도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다 같이 올라가고 또 옆에도 또 알려줄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근데 이제 통계를 이제 그 학부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게 봐도 이게 기능적인 접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 통계 모든 학문이나 뭐 어떤 기술들이 그렇잖아요. 원리거든요, 원리.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만 알고, 그 다음에 또 통계라는 게 학문이 되게 오래돼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뭐 미니탭이나 SPSS나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통계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계는 굉장히 정형화되고 오래된 학문이라서 누르면 나와요.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누르면.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막 이해하고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핵심적인 원리만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머릿속에 확고하게 잡아 계시면 나중에 데이터만 놓고 눌러보면 이런 거네 하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통계학자들은 다르죠. 통계학자들은 이 원리를 찾아내고 이제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깊이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만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의 그냥 방법론이구나, 분석 툴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접하시는 분들도 너무 통계하면 다 싫어하세요. 학부생들도 다 싫어하고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아는 게 이제 그 수준밖에 안 돼서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통계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통계는.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 막 설명하는 거는 그게 큰 의미는 없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모든 분석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라든가,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에서 딱 보면 이거 나한테 불리한데? 나한테 유리한데? 이런 느낌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통계라는 부분으로 좀 이제 확대한 거라서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이제 사용이 됐고, 그 이전부터 농경사회 때부터 사실 사용된 부분이라서 이거는 가장 이제 합리적인, 이럴 거다. 라는 수준에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통계는 우리 고등학교 때나 수학에 보면 어디에 있죠? 위치가? 맨 앞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왜 맨 뒤에 있을까요? 조금만 알고. 보지 말라고? 굳이 안 하려고. 법률적인 어떤 그런 거. 그럴까요? 왜, 저도 이제 생각해봤어요. 통계는 왜 맨날 뒤에 있나? 뒤에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데 사실은. 사실 앞쪽에 거는, 통계 이전 거는 다 어때요? 이 내용들이. 어마어마해요. 이 앞쪽에 거는 거의, 방정식, 그러니까 딱 집어넣으면 딱 나와요. y는 ax 플러스 b처럼 x를 딱 집어넣으면 답이 명확하단 말이죠. 근데 통계는 좀 달라요. 통계는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아까 이제 했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은 나와 있는데 의사결정은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요즘 이슈 되는 게, 야,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야, 니네 입맛에 맞게 얘를 바꾸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논문 쓰면서도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 통계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알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신상이나 이런 거를 명확히 알면, 또는 이렇게 어떤 게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명확히 알면 의사결정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이게 손바닥 보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쟤 뭐 이거 들었네? 배팅.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야, 몇 개 빠졌으니까 야,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 모든 제가 보기에는 수학에서는 앞에 90이 확정적일 때의 어떤 이론이라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견은 아주 작거든요. 통계라고 하는. 근데 실생활은 확정적인 게 거의 없어요. 확정적인 게 1도 안 될걸요, 아마? 확정적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어서 정말 확실하다 이건. 뭐 있어요? 뭐 있을까요? 수학적으로요? 아니, 뭐든지 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뭐 내 주변에 있어서 이건 확실하다. 확실히. 정말 100%다 이건. 있냐 이거죠. 내일 비 오나요? 비 와요 안 와요? 내일 해는 뜨겠죠. 해는 뜨죠. 해는 뜨죠. 그죠? 졸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게 의외로 많지 않다. 정말 확실하게 뭔가 여행 가려고 비행기 예약을 해놨는데 못 갈 확률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것만 아니라 50년간 봤더니 야, 못 갈 확률이 있을 수도 있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대비를 해야죠. 플랜 B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의외로 불확실한 상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나름 한 90% 정도 되면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잃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하면 결국은 의사결정을 마칠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통계의 기본은 뭐냐면 확실한 게 없다. 근데 그 확실함을 뭘로 증명을 한다는 거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논문도 그렇게 작성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작업자들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안전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안전 캠페인을 했는데 이 캠페인이 이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거. 야, 내 논문을 이걸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 논문 쓰는 게 요런 요인이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칠까? 확정적인 건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통계를 이용하면 야, 요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라는 결론이 나오면 야, 미친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친다는 효과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활용하는 툴이다. 뭐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분석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데이터가 우리 설문 분석은 기껏 해봐야 많아야 많이 하시는 분이 한 500매 정도. 한 200매만 되면 통과돼요. 석사 과정은. 200매만 설문 받아가지고 분석하면 바로 패스가 된단 말이죠. 근데 빅데이터들은 제 후배가 이제 직방 이런데 전산 그쪽 그런 개발하는데 테라급으로 쌓인대요, 데이터가. 왜? 앱에 들어가서 누르는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누르면은 언제, 몇 시에 누가 클릭했는지, 클릭한 게 이 메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그냥 보고 바로 나왔는지, 끝까지 봤는지, 모든 게 데이터로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를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패턴이 어떻구나라는 게 안다 모른다? 거의 안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를 거냐, 조금 다를 거냐인데 그 안에도 거의 똑같은 통계 이론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응용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계는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봤을 때 통계는
굉장히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안 쓰여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영업, 기획, 재무, 인사, 생산, 품질, 연구개발, 아까 실험계획 얘기하셨지만 이런 파트에 다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계를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일을 잘 하려면 통계를 잘 써야 돼요. 보고를 잘 하려면 통계 분석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 모든 결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요약을 해가지고 레포팅을 하냐의 문제거든요. 데이터 그냥 네가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주는 그 밑에 직원들은 없거든요. 부서장이나 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굉장히 막 예쁘게 그것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제조나 생산 부분에서 있어서는 보면 들어보셨 식스 시그마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관리도라든가 그 측정 시스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공정 능력 지수 근데 이게 되게 막 통계랑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 같잖아요. 이게 베이스가 다 통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영업, 마케팅 쪽에서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죠? 어디서 받아요? 누가 줘요? 그 돈을? 광고주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이제 마케팅, 그러니까 그 영업비죠, 영업비, 광고비. 그래서 광고비에 대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이 또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이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샀던 사람이 모두 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페북이나 이제 이런 인터넷 쇼핑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에 검색했던 것들이 거의 다 추천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려고 했던 거랑 이것도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걸 추천하지? 할 정도로 추천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령대에 여러분 또 그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사더라는 것도 있고, 패턴으로 봤을 때 A라는 걸 사던 사람이 주로 B도 사더라 라는 형태로 추천이 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통계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그 생활 자체에 보면 통계가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해도 크게 그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쪽에 보면 실험 계획이나 최적 설계, 닭구찌 기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거죠. 안전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 같은, 그러니까 뭔가 그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이럴 때, 또는 추정하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관계되는 거는 기술 통계, 평균 검정, 분산 분석, 그 다음에 예측 모형에 보면 이제 선형 회귀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의 통계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걸 가지고 뭔가 일단은 기술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일단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이러네. 근데 내가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A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A가 아니라 B가 아닐까에 대한 이제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샘플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죠. 연구 목적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어디서 뽑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1차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샘플링해서 분석을 해요. 이 분석하면 되겠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FM대로 하면 본설문을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 뽑아서 이제 최종 하면 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많이 결론이 많이 나고 있고 납니다. 데이터 수집은 이제 보통 그 회사에서 개인들이 작성하는 이제 엑셀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시스템 많이 깔려 있거든요. 뭐 MES라든가 ERP 뭐 이런 시스템에서 가져다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논문 쓸 때는 거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쓰나요? 설문한 데이터 없으니까. 데이터가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데이터 여기 많이 요청하시면 저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기 안전보건공단에 가면 재해 데이터가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여기 교수님들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쓸 게 많아요. 잘 안 줘서 그러는데 하여튼간 연구 목적으로 쓰면 근데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재해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안전은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안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안전은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사후 대책에 가까운가요? 다 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전 하는 게 뭐 있어요? 터지고 나면 항상 하는 거죠? 아닌가요? 저희도 보통 사전을 많이 하거든요. 사전 예방에 걸린다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사전 예방이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걸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절차에 의해서 야 너 지금 그 아까 그 기계 안전이나 이런 거 보면 야 니네 2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되는데 너 이제 2년 됐네 검사해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안전성 평가했더니 평가 쫙 해가지고 너 꽂아놓고 야 안전성 평가 다 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야 데이터가 있는데 재해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PSM이나 이렇게 현장에 가면 이 안에 이제 보통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게 위험 요소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게 라이브로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라이브로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가는 거고요. 얘가 뭔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얘가 과거에 어떤 재해가 일어나는 정보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위험 예지 뭐 이렇게 하듯이 딱 들어가서 보면 벌써 이미 지금 상황이 곧 위험이 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줘버리면 이게 서류에 의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 아니더라도 아까 일 단위로라도 현장에 있는 게 거의 우리 현장의 레이아웃이 화면이 딱 플레이가 되고 요소에 벌써 위험 기기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것들에 대한 수명과 그 다음에 사고였던 그 과거치 데이터와 이런 게 있으면 요게 지금 검사한 지도 얼마 됐는데 지금 사용은 어떻고 이제 그런 인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요거 좀 위험 요소가 한 70-80% 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부터 왜 자원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거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곧 위험이 날 것 같아. 옛날에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곧 위험이 날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죠. 이렇게 가는 거하고 그냥 쭉 도는 거하고는 이 리소스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막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선진 그런 기법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 그쪽
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정보들로 아마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데이터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논문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 이제 앞에 거는 그냥 서설이고요. 데이터의 종류를 보면 크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되게 많겠죠. 되게 많은데 크게 보면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로 나뉩니다. 이거는 뭐 사회과학 하는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그 분석 데이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에요. 데이터 형태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나는 무슨 데이터라고요?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 들어보셨나요? 좀 들어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일단 보면 양적 데이터가 위에 있고 질적 데이터가 밑에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쉬울까요? 양적 데이터죠. 양적? 질적? 질적 데이터가 쉽죠. 한번 볼까요? 질적 데이터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명목형 데이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설문지에 보면 성별이 뭐예요? 설문할 거잖아요. 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서는 뭐예요? 직책은 뭐예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예요? 여러분 나중에 설문할 거 다 타이틀이에요. 지금 설명드리는 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근무한 지는 몇 년 됐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1년에서 뭐 5년, 6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뭘 하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명목형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 그게 설문의 헤더 부분에 들어가죠. 개요 부분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게 가장 쉬운 분석이고 다른 분석을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밖에 못해요? 세는 것밖에 못해요. 전체 100명 중에 기독교 20명이고 나머지 뭐 불교 40명이고 무교가 뭐 몇 명이래. 이거 분석밖에 없어요. 평균 내요, 못 내요? 평균 못 내요. 이게 끝이야. 기껏 내는 게 결국은 뭐냐면 비율이죠, 비율. 우리 불교가 몇 %고 기독교가 몇 %고 우리 안전관리자가 몇 %고 뭐 예를 들면 그 작업자가 몇 %고 응답자의 이 파트가 이제 명목형 데이터죠. 쉽죠? 통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쉬워. 그 다음이 이제 순위형 데이터예요. 순위형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하게 될 5점 척도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순위형은 뭐냐면 관측값의 크기는 의미가 없지만 어떤 방향성이나 얘보다 얘가 더 어떻다라고 하는 등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예를 들면 1학년하고 2학년은 어때요? 순위가? 2학년이 더 학교를 오래 다닌 거잖아요. 또 올드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면 온도가 따뜻한데 10도하고 20도는 누가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20도가 따뜻하다는 거죠. 근데 평균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평균도 못 내고 또 하나는 2배, 그러니까 10도하고 20도는 두 배 더워요? 그 다음에 10도씨 물하고 20도씨 물을 합치면 30도가 되나요? 아니죠. 더하기 빼기 돼야 안 되죠. 왜냐면 10도하고 20도는 합치면 10몇 도가 되겠지. 이게 30도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래도 명목형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 설문할 때 1번이 기독교고요. 2번이 불교예요. 그럼 나는 1번, 2번 평균 냈더니 뭐 1.3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분석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질적 데이터는
분석할 거리가 없다. 그냥 개수 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만 해도 논문의 반은 쓴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냥 우리 논문에 들어가는 설문이 아니고요. 그런 논문도 되게 많아요. 그건 논문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산업 요즘 명칭이 바뀌었죠. 안전보건공단인가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스트레스 평가 체크리스트. 요건 다 순위형 데이터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항목이 되게 잘 맞춰져 있죠. 그래서 얘만 체크만 해도 뭐가 나오냐면 그냥 얘 지금 힘들대. 얘 지금 덜 힘들대. 이게 그냥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논문을 설문지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만들면 여기까지만 해도 논문이 돼요. 그리고 우리 삼성이나 이런 AS 받으면은 서비스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밖에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체크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서비스가 평균적으로 노원구 쪽에서 담당하는 친구들은 평균 한 10점에 거의 가깝더라. 또 중랑구는 어떻더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제일 쉽다. 얘는 분석하기가. 위쪽은 어떨까요? 위쪽이 어렵다. 위쪽이 어려워요. 위쪽이 뭐냐면 양적 데이터인데 그 양적 데이터는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로 나뉘어요. 이산형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는 거.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량이 몇 개 났어. 총 10,000개 생산했는데 분량이 20개 났어요. 분량의 수는 몇 개? 20개. 어제는 30개. 오늘은 15개. 이런 식으로 분량의 개수를 세는 거죠. 요거 더하기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번 주에 그러면 총 150개. 제 건수도 마찬가지죠. 저번 달에 3건, 이번 달에 1건, 그러면 총 1년 동안 총 몇 건? 25건,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라고요? 이산형 데이터죠. 안전 쪽에서는 이산형 데이터가 대부분이겠죠. 건설 현장의 사이트별로, 예를 들면 공상 건수, 예를 들면 이런 건수, 거의 건수거든요. 거의 건수. 근데 건수도 잘 체크를 못 해가지고 어려워서 그렇지. 거의 건수예요, 거의. 왜 그럴까요? 그나마 쉽거든요. 숫자 세는 게 그나마 쉽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이산형 데이터예요. 뭔가 개수를 세는 거. 연속형 데이터는 뭘까요? 그 외의 거. 예를 들면 주로 재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 중량을 잰다거나 요거 지름을 잰다거나 키를 잰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측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연속형 데이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키는 무슨 데이터예요, 그러면? 연속형 데이터죠. 이제 이거 외에 데이터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외에 이거랑 다른 데이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다예요. 데이터를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게 4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이거 외에 데이터는 없다. 근데 질적 데이터가 더 쉬운 데이터예요? 양적 데이터가 더 쉬운 데이터예요? 질적 데이터가 쉬운 데이터다. 양적 데이터는 분석은 어떤 게 더 다양할까요? 양적 데이터. 근데 데이터를 만들기는 어떤 게 더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들까요? 양적 데이터. 왜? 다 재야 되잖아요. 기업체에 가면 양적 데이터가 많다 적다? 거의 없다. 왜? 생산 막 할 때 그냥 양품 분야 이렇게 하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이 다 잴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재요. 왜? 자동 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재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데이터들이 이제 기업에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생활 그러니까 모든 연구라든가 방법에 보면 데이터는 이 안에서 다 존재한다. 여러분도 설문지를 만들 때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만약 예를 들면
어떤 업종에 있어서 근무 경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한번 산포를 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써야 돼요, 저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질적을 써야 돼요, 양적을 써야 돼요. 양쪽 써야죠. 어떻게 써요? 설문을 할 때, 카테고리 형태의 데이터는 경력이 얼마입니까? 1번, 1에서 5년, 6년에서 10년 이렇게 쓰면 무슨 데이터예요? 직접 데이터가 돼버리지만 근무 경력을 연월로 쓰세요라고 하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어떤 7년 2개월 이렇게 다 쓸 거라잖아요. 이건 무슨 데이터가 돼요? 양적 데이터의 이상형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뭘 만들 수 있어요? 저런 분석들을 할 수 있어요. 산포도 그려보고 평균도 구해보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논문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 안에 다 존재한다. 그래서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볼 거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죠. 나는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정해지면 어떻게 물어볼 게 결정이 되는 거죠.